자, 제 42포인트 집중투표 청구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주총회하고요, 이사회 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사의 의무,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 여섯, 일곱 문제 정도를 최소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여덟, 아홉 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고요. 그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며칠 안 남은 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엄수표법 짧은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이제 잘 찍어서 여섯 일곱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맞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을 한번 맹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해서 이제 조문만 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자, 382조의 집중 투표입니다. 이 조문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집중 투표 청구권, 이거 나올 확률이 높다. 별표 한 개 이상이다. 뭐 이런 정도, 그냥 별표 한 개 정도로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죠. 조문을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항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3인이 아니죠. 2인 이상의 요거 이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갔다가 3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는 때 그러면 오 이거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틀리는 거죠. 2인 이상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는 때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두는 거는 이제 주주제한권에도 이렇게 두고 있고요. 집중투표 청구권에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100분의 3의 소수주권입니다.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집중투표 청구권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굳이 이제 우리가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집중투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되고 단지 금지만 안 하면 되죠. 정관으로 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지만 요게 다 정관으로 요게 할 때 그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대적 기재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정관에 우리가 289조에서 보면은 이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기재해야 되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게 이제 결하게 되면 설립 무효의 어떤 사유가 되는 어떤 부분이죠. 객관적인 사유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기재 사항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변제 설립 사항이잖아요. 정관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정관의 규정 안 두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이것도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이거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집중 투표를 이제 배제하는 게 이제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이런 거죠. 정관에 기재해야 집중 투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배제를 정관으로 배제를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변태설립 조항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 세 가지가 있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과 기재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는 거다. 절대적 기재사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변태설립 조항도 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 투표 방법으로 이사로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집중 투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서면으로만 한다.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구두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 7일 전까지라고 하는 건 바로 7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왜 7일 전인 8일 전, 9일 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틀리는 거고요. 7일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사가 선임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주주는 일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후보자가 5명이고 선임할 이사가 3명이다. 그럼 한 주에 우리가 5주, 그죠? 이자 후보자의 수로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선임할 이사의 수 3인. 세 개의 주식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한 주에. 그랬을 때 이제 그 한 주에 세 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집중투표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걸 이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2인 따로따로 몰아줄 수 있고 수인에게 나눠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투표하는 방법이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1인에게 아니면 수인에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1인 또는 1인에게 할 수도 있고 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투표하는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조문이에요. 지문이에요, 지문. 이 조문이 지문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봐도 똑같은 비슷한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제 투표 선임이 끝나고 나면 투표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 선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 투표수가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3일을 걷는다 그러면 100표 얻은 사람을 지키고 99표 얻은 사람, 뭐 98표 얻은 사람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잘리는 거죠. 그래서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선임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대로. 선임 수대로.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항이요.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야.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장은, 그죠?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틀리는 거죠. 청구가 있는 경우, 요것도,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예요. 청구가 없더라도 틀립니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거 다 이게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항에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주로 하여금 이렇게 다 있으면 채권자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정관으로 금지 배제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채택한다. 이거 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유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종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유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 에,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하야 한다. 의결권의 수는 각 주주문은 일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후보자 수가 아니다. 이사의 선임은 최다 수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면의 열람. 청구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2포인트의 경우 집중투표 청구권이요. 이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요거 지금 공부한 것만 잘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거의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2포인트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3포인트 이사회나 위원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때가 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죠. 주문만 잘 공부하면 돼요. 이것도. 393조의 이 이사회의 위원회입니다. 요 조문을 외우는 거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이사회의 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를 둔다 뭐 이런 어떤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의결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그죠?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로서 끼어 들어가고요. 요 네 가지의 경우는 이사회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이걸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죠.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회 선임 및 해임, 정관으로 또 이제 위원회를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을 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가 갖는 모든 그런 어떤 권리 의무는 위원회 위원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이 이사인데 이사와 갖는 거는 별도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이사회 위원회는 이사로 구성이 되고 이사가 갖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다 갖는 거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잘 기억해 두고요. 정관으로 주주로 정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자격지 규정을 380조 규정이 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로 선임될 자는 100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다. 정관에 정했잖아요. 이게 자격지 규정이에요. 그러면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은 정관으로 주주를 정할 수가 있다. 요거는 그대로 준용하니까 준용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거니까 387조가 요것도 이제 문항으로 07년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나온다 해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사항이 중요하잖아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죠? 통지한 이 경우에 이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요건 이사회의 위원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에, 감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요 규정에서 요거만 그죠? 415조의 2에서 보면 요정만 준용하고 나머지 후단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건 안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의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기 준용하는 규정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415조의 이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사회의 위원회하고 섞여서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 있다. 이것도 정관의 상대적 기조사항이죠. 감사에 가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감사에 가름하여 감사가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회 설치할 수가 있다. 정관의 상대적 기조사항이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제 같이 연결되는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요. 요 이제 2항에서 요게 이겁니다. 감사위원회 위원회는 그 이사회의 위원회 일종이지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는 거죠.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처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아니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다만 사회이사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가 섞어서 같이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외우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거죠. 306항에서 말이죠. 제6항에서 보면은 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단만 그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 결의된 사항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거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이게 이사회원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부분이 이제 42포인트, 43포인트로 하고요. 문제 풀이를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만 우리가 잘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가 상법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업법 개론 기업법전을 하나 매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법하고 외부감사법 이거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나올 만한 어떤 그 조문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어떤 분석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누가 출제를 하든 간에 조문과 연결돼서 출제 가능성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건 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하고 이제 기업 법전을 이제 우리가 하나 맹글 건데 이제 그 기업 법전에서 쭉 설명하면서 그걸로 강의를 이제 유튜브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죠. 우리가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